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 유사입니다. 지난주엔 연금저축을 주제로 무려 1시간에 달하는 긴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 과정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행히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겨주신 댓글들 덕분에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도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장수를 우리는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생겨난 이래 전쟁은 늘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명장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명장이 아닌 조금은 생소할 일본의 명장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명장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잘 관찰해보면 신기하게도 현명한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제패한 인물로 평가되는 노부나가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노부나가는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를 쌓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노부나가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부나가는 화려한 전투 대신 적군의 성 주변에 성을 지어 올리는 지루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상대를 완벽히 포위하고 적의 병력과 전력이 바닥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노부나가가 대단한 이유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매번 안전하게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겁니다. 또 다른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일본 천하를 통일한 인물이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승리법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상대를 둘러싸고 관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를 항복시키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정말 이상한 방식이죠. 혹시 드라마 소년시대 보셨나요? 힘이 약한 주인공 경태가 수업 시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수업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위기에 처하자 주변에 힘센 친구들을 선동하고 모아서 압도적인 병력을 만들어 상대 학교를 항복시키고 영웅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삼아 보는 드라마도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데요시는 천재성을 갖췄지만 전쟁터에선 그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성에 의존해 자만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히데요시가 패권을 유지한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명장의 사고법과 패장의 사고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명장이건 패장이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며 약간의 실력과 우연의 힘이 합쳐져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명장은 지난 승리에서 우연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번 전투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승리 방식을 추구합니다. 반면 패장은 자신의 실력 덕이라고 믿으며 다음번 전투에서 착각 속에서 싸우다가 패망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오.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불필요한 전쟁을 최대한 삼가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승리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죠. 명장과 패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확률적 사고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확률적 사고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부치 나오야가 쓴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로 제가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는 모든 책은 제가 직접 구입한 책들입니다. 제 마음에도 없는 책을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광고성 제한은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고 정말 좋았던 책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다시 명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노부나가는 승리를 거듭하며 자만심이 깃들었고 결국 적의 공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천하를 얻은 히데요시도 이길 확률이 높은 자신만의 전투 방식을 버리고 주먹구구식의 외국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천재성을 가진 인물들이 성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너져버린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투자 혹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도 한 번의 큰 실패로 나락에 빠져버린 사례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로 딱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에야스는 영웅다운 천재성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부나가 그리고 히데요시가 달성하지 못한 위협을 이룹니다. 이에야스는 다케다 신겐이라는 강자에게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처참히 패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야스는 신겐에게 처참히 패배한 후 초췌하고 망연자실한 자신의 모습을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에야스는 이 그림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죽을 때까지 경계의 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늘 교만함을 경계했으며 천하를 얻은 뒤에도 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도 전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거침없이 화려한 승리를 이어나가도 단 한 번의 패전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노부나가는 천하통일의 경쟁자였던 강력한 상대들과 직접 대결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체면보단 실리를 따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하찮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린 승률이 높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높은 확률로 작은 성공을 오랜 기간 반복하며 쌓아나가다 보면 결국엔 그게 모두가 원하는 큰 성공이 됩니다. 진짜 명장은 인기를 얻을 만한 화려한 싸움 대신 승률 높은 싸움만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곤 합니다. 화면 속 표를 함께 볼까요?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QQQ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5년 기준도 QQQ가 가장 높았습니다. 7년 기준, 10년 기준도 QQQ의 지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도 상당하죠. 이 자료를 보여주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QQQ라고 답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라고 묻는다면 VOO와 SCHD의 숫자를 열심히 비교한 후 VOO라고 답할 겁니다. 확률적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처럼 투자 대상의 한낱 숫자만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수치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판단했으니 확률적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하는 게 진짜 확률적 사고인지 간단한 예시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사위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1부터 5가 나오면 6만원을 받게 되고 6이 나온다면 24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대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플러스 1만원이 됩니다. 기대값이 1만원이라는 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평균적으로 1만원 꼴로 수익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평균 수익 혹은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주사위를 100번을 던지면 100만원, 1000번을 던지면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립니다. 진행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겠냐고 묻자 당연한 걸 뭘 묻냐며 바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확률 개념을 반쪽만 이해한 사람은 이처럼 투자 상품에 기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합니다. 확률적 사고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였다면 주사위를 던지기 전 한 가지를 더 고려했을 겁니다. 투자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까지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가진 총 자산이 24만 원이었다면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면 한 번 던진 주사위에서 6이 나오게 되는 순간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머리로 계산한 플러스 1만 원이라는 기대 수익은 단지 허상일 뿐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자금이 풍부해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은 불을 늘려갈 절호의 기회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론 끝없이 시도하면 1회당 1만원꼴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 대상만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투자 대상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상황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기대 수익이 크면 일반적으로 짊어져야 할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만 열심히 분석할 게 아니라 기대 수익과 함께 커진 리스크를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서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해 왔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QQQ의 기대 수익이 크다고 해서 QQQ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건 아닙니다. QQQ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실을 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대 수익은 어디까지나 기대 수익일 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투자 대상과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성향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성공 가능성을 따질 겁니다. 투자 상품의 기대 수익이 아무리 클지라도 자신의 상황을 따져봤을 때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게임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명장이 이길 확률이 낮은 전쟁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 성과를 토대로 S&P 500과 SCHD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며 열띤 논쟁을 펼칠 필요 없습니다. 각 개개인 투자자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반쪽짜리 확률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타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확률적 사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시시대엔 확률적 사고가 딱히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세상에선 굳이 확률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인과관계를 유형화해서 기억하는 편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고 벼락이 떨어진다. 물론 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내리거나 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현상이지만 확률을 계산해서 따지기보단 구름을 원인으로 비를 결과로 유형화해서 기억하면 더 빨리 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고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15만 년 전부터 진화를 멈췄다고 합니다. 지식의 양에선 차이가 크지만 사고회로, 특히 심리적 구조는 그때부터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15만 년 동안 사람의 뇌는 진화하지 못했지만 그에 반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변했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아주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현상을 인과관계로 유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확률적으로 파악하고 무슨 일이든 절대시하지 않는 확률적 사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복잡한 세계를 굳이 멀리서 찾을 곳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식시장이죠.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로 단순화하고 싶어 합니다. 주식시장은 셀 수 없이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 그리고 계량화할 수 없는 투자자의 심리까지 반영되어 있죠. 애초에 공식화가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해서 쉽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홀수에는 수익률이 좋지만 짝수에는 수익률이 나쁘다. 5월엔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유형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15만 년 전의 뇌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공식화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엔 확실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확률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확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중은 60%의 확률로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60%의 확률이라는 말을 빼고 속 시원하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죠. 주식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으려면 주가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40%나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감히 한 방향을 찍고 그 예측이 적중하면 모든 사람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강한 확신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남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15년 전에 식상한 타이틀이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미래를 예측해왔지만 강한 미래 예측으로 큰 돈을 번 의미 있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2008년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 운이 아닌 오로지 실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는 그 후에도 실력을 발휘해 비슷한 성공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 붕괴를 수차례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트위터에 하락을 경고할 때마다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S&P 500 ETF를 매수했다면 평균 6개월 동안의 연 환산 수익률이 무려 34%에 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수시로 하락을 외쳤는데 이제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2023년 11월에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뉴스가 등장했었습니다. 이번엔 좀 맞추려나 했는데 하락 베팅을 했던 마이클 버리의 손실이 현재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하락 베팅으로 큰 유명세를 탔지만 오로지 실력으로 수익을 낸 건 아닌 셈이죠. 하지만 이러다가 큰 하락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담겨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는 우연히 결과를 맞히는 사람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숱한 사람 중에서 우연히 계속 맞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실 경제학자의 예측이 거의 맞지 않는 것은 경제학자가 적기 때문이고 놀라운 승률을 자랑하는 투자자가 이따금씩 나오는 것은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주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우연의 도움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거머쥐는 사람이 확률적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력보단 행운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임에도 그 사람의 투자법이 성공 투자의 만능 매뉴얼인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 그 사람이 강연을 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투자자가 몰릴 겁니다. 그 사람이 행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도 우연의 도움 없인 그 사람처럼 단기간에 큰 부를 누리긴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당사자조차도 우연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자신의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하긴 어렵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하락 베팅으로 매번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연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을 오로지 자신의 실력 때문이었다고 믿는다면 결국 언젠간 그 성공을 그대로 반납하고 맙니다. 화면 속 기사처럼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 중 크게 거둔 과거의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 책의 저자는 노력이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연히 담당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큼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 가볍게 보고 투자에 임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되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확률적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비확률적 사고 과정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상황을 예측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현상을 분석합니다.
구름이 많아진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구름이 없을 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공식화합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내린다. 단순하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하늘에 있는 구름만 보고도 그동안 쉽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을 뒤엎고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비도 내리고 천둥과 번개도 쳐서 온몸이 비에 젖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어쩌다 한번 비를 맞는다고 해서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공식화한 후 구름만 보며 비를 피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인체에 치명적인 비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름만 보며 비를 예측했다간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측 실수가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일 땐 비확률적 사고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비확률적 사고 과정을 간단한 예를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확률적 사고로 넘어가 보죠. 확률적 사고는 수많은 판단이 요구되므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현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내야 하는 일상에서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로도도 클 겁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대부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확률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비확률적 사고는 현상을 단순화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거나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복잡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기엔 비확률적 사고가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복잡한 세계를 무조건 단순화하기보단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든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사고법이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을 90%로 판단했다면 비가 내릴 확률 10%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두게 됩니다. 머리 아프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비가 내릴 경우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측이 빗나가도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선 안 됩니다. 확률적 사고는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지배하진 못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불확실성의 영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계획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이미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끊임없이 다듬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실패와 작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경험이 큰 실패와 큰 실수를 막아줄 겁니다.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이게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주식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모두 받아 복잡하고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선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 담긴 마지막 한 줄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확률적 사고가 초래하는 지속적인 성공은 언뜻 보면 걸음이 늦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해준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한 줄은 바로 이겁니다. 명장은 화려한 전투가 아닌 승률이 높은 전투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ISA 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꼭 올해가 지나기 전에 ISA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 신규 개설 메뉴를 이용하시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2월에 개설하는 것과 내년 1월 이후에 개설하는 것이 분명 큰 차이가 있으니
꼭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ISA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